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이제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이 중국 고섬 사태 이후로 좀 주가가 하락세를 좀 계속 지속을 해오다가 최근에 좀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중국의 고섬 사태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요. 중국 기업에 대한 모든 것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중국 고섬 사태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중국 고섬이 거래 정지된 지 2년 됐습니다. 다음 달 2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중국 고섬 투자자 모임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요. 중국 고섬 투자자 모임은 지난 2011년 9월 말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상장 주관회사인 대우증권과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회계감사를 한 한영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네, 벌써 2년 전 일인데요. 어떤 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11년 3월 22일 장이 시작한 지 1시간 후 중국 고섬은 상장된 지 2달 만에 갑작스럽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정지 사유는 원주가 상장돼 있는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매매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고섬은 전날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주가가 24% 정도 급락하자 매매 정지를 요청했던 겁니다. 거래 정지 후 사흘 후 중국 고섬은 공시를 통해서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후 중국 고섬은 특별 감사를 선임해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2010년 주주총회와 사업보고서 제출, 그리고 실적 공시 등을 수차례 미루면서 거래 정지를 장기화시켰습니다. 이후 중국 고섬은 2010년 그리고 2011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지만요.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에서의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의 상장 폐지 여부는 일단 보류된 상황입니다. 정지된 지 2년이나 됐지만 상장 폐지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우려감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까지 불리면서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증권 전종규 연구원께서는 중국 고섬 사태 후 외국 종목 기피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한국에 상장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중국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많은 기대와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사실은 고섬 사태 이후에 그 기대는 오히려 굉장히 큰 실망으로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차이나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필 규정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은 첫 번째로는 회계 처리에 대한 것이 사실은 좀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불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기업들의 그런 CEO, 대표이사들의 경영 방침이 상당히 좀 일방통행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기업이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요. 그 정보에 대해서 유통할 수 있는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이유가 있는 그런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우선 이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 그리고 일방 통행식 경영에 대한 불신, 그리고 회사의 정보 유통의 어려움 때문에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는 중장기적으로 좀 불가피하다라고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중국 고섬뿐만이 아니죠. 이후에도 좀 다른 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난달 중국 기업 쓰리노드 디지털그룹이 자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폐 심사를 받게 되면 최대 주주와 2대 주주는 일정 기간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공개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입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상장 폐지 자진 신청을 위해 오는 5월 3일 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예정이고요. 이에 대해 거래소는 주총이 끝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의 공개 매수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연합과기와 성균광전투자가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고요. 코에리 홀딩스도 지난 2011년 11월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죠. 중국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불신도 불신이지만 투자 심리 위축으로 중국 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 증시에서 투자 유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해서 떠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많은 기업명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중국 원양자원 역시 제2의 중국 고섬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웠었어요. 네, 한국거래소는 중국 원양자원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회사가 사채권 원리금 미지급 사실을 4일이 지난 후에야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상장된 중국 원양자원은 총 4차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고요.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돼 거래가 정지된 적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불신은 커져만 갔습니다. 실제로 중국 원양자원은 올 3월 들어서 지난 20일까지만 하더라도요. 40% 이상 넘게 주가가 빠졌고요. 지난 14일과 15일에는 이틀 연속 하한가로 장을 마치는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중국 원양자원은 외부 감사를 진행한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정을 받아 201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주가 급락 상황에 따른 회계 부정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회계법인은 중국 현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 회계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우려감을 불식시키면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어제 역시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의 감사 의견 믿어도 되는 걸까요? 모든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삼성증권 전종규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고섬 사태 이후에 중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점차 개선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유는 3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거래소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회계에 대한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 법인을 좀 글로벌한 기업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그런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회계 법인을 통해서 좀 투명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감시 체제를 좀 더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계 그런 사회 이사라든지 아니면 상주 이사들을 파견함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감시 활동을 좀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전자주총이라든지 저희가 좀 먼 거리에 있음에도 직접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고섬 사태 이후에도 이 중국 기업들의 회계 처리에 대한 불신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문제 있는 기업 외에도 차이나주로 이렇게 묶이면서 동시에 같이 좀 피해본 종목들도 있죠. 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총 13개인데요. 이들 대부분 고섬 사태 이후에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한 급락 요인이 없음에도 중국 관련주 우려가 불거지면 급락하면서 우려를 더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이나킹의 경우에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해 말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평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삼성증권 전종규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중국 기업들의 순환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고섬과 연합과기는 타이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 사례고요. 2011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코에리 홀딩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3노드 디지털이 자체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중국 기업은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실적 기준으로 한 PER로 봤을 때 PER이 불과 한 2배에서 5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한국의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서 반값이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성장성이 좋은 그런 중국 기업이라면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차이나 디스카운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회계 처리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 3년 차 넘어가는 기업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실적과 실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기업 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네. 이 저평가 국면은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작용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증시에서만 이렇게 중국 관련 기업들이 외면을 받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잇따라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나스닥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25개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10년에는 6개, 2011년에는 16개였지만 지난해에는 25개로 상패 종목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국 증시에서의 상장 폐지 역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 때문인데요. 중국 기업들이 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입니다. 또 중국 상장사들의 투자 정보가 아직까지 다른 상장사들과 비교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들의 실적 회복과 투명한 회계 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신뢰를 찾고 싶어 하는데요. 삼성증권 전종규 연구원께서 외국 기업 종목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 조언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외국 기업 투자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국가별 환경의 변화가 저희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 국가의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 업종과 그 종목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판단이 시차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외국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경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업황에 대한 계략적인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부가적으로 더욱더 좋은 투자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은 아니더라도요. 중장기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얼마나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획득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롱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거시적인 상황을 보면서 업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부분에 주기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텐데요. 관심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삼성증권 전종규 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중국 기업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이런 경기적인 상황은 앞으로 이제 점차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중국의 그런 변화들을 짚어본다면 몇 가지 투자 테마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중국의 IT라든지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한 성장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밸류체인,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의 자동차 IT의 협력업체로 부상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의 소비 수준이 올라오면서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탑티어, 그러니까 고급재를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 퍼블릭한 일반 3,000에서 5,000달러의 그런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필수 소비재라든지요, 중저가 화장품,
레저, 그다음에 패션, 음식료,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실만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 없는 기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은 차이나킹, 그리고 SCN 엔진그룹, 그리고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기업들한테는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IR에 나서고 있는 만큼 중국 상장사에 대한 시각 개선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고섬 사태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삼성증권의 전종규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